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. 뉴스타 유창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제 우리 증시가 뭐 예상은 했지만 배당락이었잖아요. 네. 뭐 2% 빠진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합이긴 했는데 네. 그래도 이제 배당락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게 20년 내 처음이라는 기사를 봤어요. 그만큼 2022년은 진짜 끝까지 진짜 사람을 괴롭히는 해였는데 이렇게 끝까지 괴롭히는 해였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내년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해볼 네.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뭐 배당 확정에 따르는 차익 매물 출회, 올해 마지막, 그리고 내년을 바라봤을 때 투자 전략,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서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. 내년을 대비한 올해 마지막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. 뭐 저는 내년에도 그렇게 썩 뭐 좋은 그러니까 올해보단 좋긴 하지만 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줄 정도로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년의 키워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아니겠습니까? 물가하고 금리.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금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르냐 이거였는데 내년에는 저는 뭐 경기 침체가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. 경기 침체가 정말 파월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약한 소프트 랜딩 쪽이냐 아니면 좀 상당히 심각할 정도의 침체냐 요거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. 그러면 일단은 뭐 그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23년에 대한 어닝에 대한 어떤 전망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한 1월 중순 이후, 그러니까 1월 말에서 2월 사이가 상당히 좀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저는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, 그러니까 올해처럼 모든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보다는 특정 섹터가 하락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좀 시장을 좀 버텨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럼 예. 그 특정 섹터는 일단 2차 전지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.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테슬라 이런 걸 떠나서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뭐 경기가 좀 안 좋게 되면 뭐 자동차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전 반도체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거나 경기가 안 좋다라면 IT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. 근데 이미 반도체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겠지만 2차 전지는 조금은 더 하락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계속 경제를 봉쇄하다 보니까 좀 증시가 좀 좋으려다가도 좀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다라면 내년에는 오히려 증시가 좀 좋지 않다가도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나 조금 길게 보나 여행주들 조금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카지노로 본다라면 그동안 GKL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관광객이 조금 타겟이었다라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종목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좀 뭐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할 필요 있고 또 항공주라면 뭐 어쨌든 LCC 항공사들 뭐 가장 단거리 노선의 수익성 좋은 게 일본, 중국 이런 쪽인데 예. 뭐 진에어 같은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기업들 어찌됐든 우리가 경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먹고 하는 거는 계속 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. 보니까 음식료 업종군들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좀 찾아본다라면 어쨌든 이제 다음 주 당장 열리는 CES 뭐 또 그 다음 주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CES 관련해서는 좀 IT 시장이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게 이제 로봇하고 뭐 XR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? 그 전체 뭐 로봇, 자율주행, 뭐 UAM, 뭐 XR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또 통신 기반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
통신 장비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. 그러면 저는 뭐 카메라나 뭐 이런 쪽을 본다라면 나무가라든지 통신 장비 쪽을 보신다라면 뭐 HFR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께서 내년에 키워드가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 반도체 빼고 뭐 여행주, 소비주, CES 로봇 관련주, XR 통신 정말 네. 많은 기대주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 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 어떤 분야일까요? 저는 뭐 리오프닝은 계속 주목받을 수 있다. 리오프닝. 네,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그 방역이 다 완화가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나라도 이제 1월 중순만 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도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방역 완화에 대한 뭐 수혜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럼 센터장님께서도 내년 키워드 경기 침체로 네.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시나요? 아니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? 경기 침체요? 경기 침체는 올 수도 있죠. 네,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서 좀 기회를 찾자. 경기 침체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성장이 나오는 섹터를 보자라는 건데 성장이 나오는 섹터가 없다. 성장은 회복되는 섹터를 보자면서 리오프닝 얘기를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뭐 PC 소비재라든지 뭐 아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카지노나 뭐 호텔 신라, 뭐 LCC 이런 업종들이 뭐 내년 실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오히려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실적이 나왔을 때는 다소 좀 실망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저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 중국이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은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. 할까요? 최근에 뭐 귤값도 오르고 택시비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릅니다. 안 오르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안 오르는 건 있어요. 어디요? 제 월급이요. 아, 제 갑자기. 월급도 다 오르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네. 정부의 전기 인상 요금인데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한번 알아볼까 해요. 뭐 일단은 전기요금을 올해 한 19원 정도, 20원 조금 모자르게 인상을 했는데 당장 내년 1분기, 그러니까 3월 이후죠. 3월 이후에 한 60원 이상, 5원 인상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바로 뭐 한 3배 이상 오르는 것이고, 뭐 그게 끝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더 올리겠다라는 것이죠.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올해 적자가 좀 심했기 때문에 채권 발행도 많이 했고, 이자 채권 발행을 많이 한 걸 떠나서 한전이 앞장서가지고 상당히 높은 금리대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. 올해 66조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고 그게 평균 아마 이자율이 제가 추정한 게 맞다라면 한 4% 이상 될 거예요. 그러면 뭐 엄청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 요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뭐 사채 발행 한도를 좀 높여줬죠. 어저께 이제 마지막에 통과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. 이런 부분들은 뭐 전기요금 올라가고 사채 발행 한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내년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여부하고 또 이것이 항상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산업용, 제일 큰 문제가 산업용 아니겠습니까? 가정용은 진짜 전체 전기에서 사용되는 거에 얼마 안 되는 거고,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좀, 변화를 줄 수 있을지, 이런 게 없다라면 전기요금 올리는데 상당히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 한 여름 이후에 좀 지켜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저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원전이 좀 움직였다가 태양광 풍력은 그냥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지만 원전은 그래도 조금 버텨줬어요. 어찌되었든 지금 그 적자가 커진 거는 뭐 석탄, 석유 이런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요금이 그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적자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
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전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어떤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럼 그런 쪽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린다라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쪽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력요구 상한제를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제대로 적용을 못했거든요. 근데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적용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이제 그 밴드도 좀 높아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쪽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 발전 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많이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GS 그룹이라든지 뭐 SK 관련된 기업들은 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단계적으로 인상 방침을 이야기했고 그 세부 사항은 더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. 한국전력의 그러면 가장 큰 시름은 한시름 덜었는데 이게 실적 개선으로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유도할지 아니면 사실 이미 많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됐을지 여쭤볼게요.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어요. 이미 그 사채 발행 한도가 이미 거의 꽉 찼을 때 지난 11월 달부터 내년에 사채 발행 한도가 좀 쉽지 않다, 증가가 쉽지 않다, 혹은 뭐 올해 이미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발행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나왔고 그것의 상승 강도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저께 뭐 올라온 4% 이상, 물론 어저께 하락 대비해서 4% 올라온 거면 많이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한 25,000 정도까지 추가적인 제한된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 이슈만 가지고 뭐 여기서 뭐 3만 원 간다, 4만 원 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전히 전기 요금을 올려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100원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자인 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약간 좀 그 한국전력 하면서 파생되는 뜬금없는 아이디어는 이 한국전력이 6%의 채권 발행을 하다 보니까 회사채 시장이 소위 말해서 망가져 버렸거든요. 근데 회사채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이게 오히려 카드사나 증권사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회사채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또 시크리컬 업종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좀 확장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금리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 스프레드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카드사, 증권사, 시크리컬까지도 영향이 끼치지 않겠냐라는 뭐 뜬금없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. 세 번째로 좀 넘어가서 어제 아마 좀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뉴스 텔레그램, 그러니까 뭐 SNS 같은 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게 게임과 관련된 뉴스예요. 중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을 주는데 이 파노가 제가 기억하기에도 파노가 나온 게 한 1년 반 이상 된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올해는 좀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이 게임주가 먼저 조금 중성주장에서 뭐랄까요? 대장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담스럽게 보고 있어요. 부담스럽다. 네,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최근에 한 1년, 2년 사이에 게임 업체들이 공을 들인 게 NFT라든지 가상 맞아요. 대체 코인 쪽이었거든요.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어쨌든 올해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었고 또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많은 게임사들이 진짜 앞다퉈서 준비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잡을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갈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수익이 잘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출구 전략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출구 전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랄까 게임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. 그전에는 모바일 게임 쪽이었더라면 지금 약간 콘솔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은 몇몇 없습니다. NC소프트라든지 정말 일부 기업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
여기에 상당히 선두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계 게임 업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 IP를 활용해서 그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게임을 좀 세계관을 확대하는데 좀 제한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체 IP,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적인 자체 리니지라는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계속 게임 후속작들을 세계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그런 게 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영화가 됐든 이런 거하고 약간 협업을 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. 제일 큰 부분은 중국이 그동안 한알령 규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게임 업체들의 그 경쟁력이 엄청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지금도 예를 들어서 게임 하시는 분들 이제 무료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아마 한 90% 이상이 다 중국산 게임일 거예요. 그리고 뭐 그 판매 그 플레이스토어든 뭐 애플스토어든 그 매출 상위권에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 중국 게임들이에요. 그러면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판호가 열린다.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좀 지난 게임이거나 현재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매출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알령 해제가 컨텐츠하고 또 다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하고 또 다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NFT라든지 대체 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올 1년을 예상을 하면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타이밍이 좀 아직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제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제 친구의 하겠습니다. 네, 작년에 NFT 코인 붐이 한창 일어났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막 샀대요. 그러다가 막 수익이 났는데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네. 지금까지 물려 있다고 합니다. 자, 뭐 카카오 게임즈, 펄어비스 등 쭉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오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. 사실 시간 외 종목들을 봤는데 전부 다 거의 게임주로 도배가 됐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?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을 본다라면 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. 왜냐면 요즘에 뭐 중국 워낙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중국 이슈들이 붙으면은 뭐 움직임이 나오긴 하니까요. 근데 그것만 보고 오늘 만약에 갭상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올라왔을 때 조금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이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얘기 들어보니까. 네. 네. 그렇게 오늘 게임주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쏙쏙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. 뉴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